구글은 어떻게 이 방대한 데이터를 0.1초에 처리할까?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시장의 91%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 구글을 통해 매일 35억 건 이상의 검색이 이루어지고요. 수천만 건의 유튜브 동영상이 소비되고 4.5억 건 이상의 지메일이 오간다고 해요. 이 외에도 구글 맵, 웹페이지, 배너 광고 등 구글의 데이터 양은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걸 방증하듯 구글은 전 세계 58곳에 총 150만 대 이상의 서버를 두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어떻게 이 방대한 데이터를 0.1초에 처리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빅데이터 기술 중 하나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맵리듀스라는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가공, 공유되는 그야말로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용량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요구되어 왔고요. 또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직면하고 해결법을 강구하게 된 업체가 바로 구글일 텐데요. 결국 구글은 2014년에 이 방대한 데이터를 단순화 처리하는 맵리듀스 프로그래밍에 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공개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맵리듀스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병렬 컴퓨팅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컴퓨터의 성능을 따질 때 CPU, 그 중에서도 코어로 판단을 합니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성능의 칩이 나오면서 컴퓨터는 더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한 개의 칩으로는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으니 칩 하나에 메모리 공유 프로세서 2개를 집어넣어 듀얼 코어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2개의 코어가 1부터 100까지 더해야 된다면 프로세서 하나는 1에서 50을, 프로세서 하나는 51에서 100을 연산하고 마지막에 합치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성능 개선을 위해 연산을 쪼개서 병렬화하는 기술을 도입한 것입니다. 쿼드코어, 옥타코어 등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은 성능 개선을 위해 많은 부분에서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분야에서도 병렬 처리를 적극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부터 웹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효율 극대화를 위해 컴퓨터 한 대로 병렬 처리를 하는 것을 넘어 여러 대의 컴퓨터로 병렬적으로 분산 처리하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구글은 늘어나는 데이터와 느려지는 검색 속도를 두고 고민이 아주 많았는데요.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고성능 서버로 바꾸는 것에는 한계가 왔습니다. 고성능 서버가 가격도 비싸고요. 데이터가 늘어나는 속도가 서버 속도를 추월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구글도 병렬 분산 처리를 통한 효율화를 꾀하게 됩니다. 즉, 성능이 약하고 싼 데이터 서버를 아주 많이 연결하는 방법을 떠올리게 된 거죠. 간단한 계산과 처리를 약한 서버에서 담당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모아 최종 결과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설계를 간단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맵리듀스입니다. 복잡한 설계 없이 맵과 리듀스라는 두 가지 함수만 주면 결과를 계산하는 기술이거든요. 맵리듀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여러 대의 서버가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컴퓨터 클러스터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맵 리듀스는 크게 맵 단계와 리듀스 단계로 나누는데요. 맵 단계는 데이터가 저장된 로컬에서 동작을 하고요. 분산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각 서버의 CPU, 메모리 등 하드웨어를 이용해 빠르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리듀스 단계는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데이터들을 분석, 통합시켜서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줘요. 이 단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할, 매핑, 셔플링, 리듀싱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데이터가 문장이고 단어수 계산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간 모의고사는 수능국어 모의고사, 수능국어 1등급 목표 학생 추천 모의고사. 입력된 데이터는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져 각 서버에 배포됩니다. 이걸 바로 분할이라고 해요. 분할된 데이터를 키, 값의 형태를 띤 레코드에 대응시키는 과정이 매핑입니다.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를 추출한 후에 각각의 단어와 1로 구성된 레코드를 만들어줍니다. 만약 분할된 데이터가 이간 모의고사는 수능국어 모의고사라면 2간, 1, 모의고사, 1,
수능 콤마 1, 국어 콤마 1, 모의고사 콤마 1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마다의 하나의 레코드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자, 다음으로 각각의 레코드에서 키가 같은 것들을 모아 키, 값 1, 값 2 이런 식으로 병합하여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이 셔플링입니다. 자, 이감, 1, 국어, 1, 수능, 1, 모의고사 1, 1, 자, 이런 식으로 레코드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후에 각 레코드마다 랜덤하게 고유한 해시코드를 부여해 줍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렬을 할 때 1부터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기잖아요. 그러나 컴퓨터는 그냥 막 랜덤하게 부여를 해요. 어차피 연산을 통해 원하는 결과값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중간 정렬을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자, 각 레코드에 부여된 해시코드를 리듀스 작업이 실행될 리듀스 태스크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에 따라 레코드를 분산시켜줘요. 예를 들어 레코드 모의고사, 1, 1,1에 해시코드가 131이에요. 리듀스 태스크가 2개면 13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리듀스 태스크 1로 보내야겠죠? 자, 이렇게요. 여기까지의 과정이 끝나면 리듀싱 과정이 시작됩니다. 리듀싱은 병합된 레코드에서 값 1, 값 2, 값 3 형식의 값들이 리듀서 함수에 의해서 새로운 결과값으로 처리되는 단계를 말해요. 단어별 사용 빈도수 함수가 리듀스 함수니까 레코드 값들이 합의 결과값으로 나와야겠죠? 그럼 리듀싱의 단계가 끝나면 중앙 서버는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받아 최종 결과를 출력합니다. 얼핏 보면 왜 이렇게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맵과 리듀스로 나눠서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가 만약에 전 세계 고3들의 국어 점수 평균을 구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만약 맵 리듀스를 쓰지 않는다면 많은 서버에 새롭게 평균 성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다 짜줘야 될 겁니다. 그러나 맵 리듀스를 이용하면요. 데이터가 아무리 커지고 복잡해져도 맵은 국어 성적 추출, 리듀스는 평균 계산 이런 식으로 함수만 지정해주면 되니까 말단은 맵만 처리하고 중간 서버가 리듀스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 양을 줄이고 그것을 다시 맵하고 다시 리듀스 하면서 반복해서 쉽고 정확하게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글은 바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의 서버들이 동시에 병렬 처리를 해서 사용자에게 즉시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맵 리듀스의 작업은 여러 개의 서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100TB의 데이터를 초당 100MB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 한 대로 처리하면 약 12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1000대의 컴퓨터에서 분산 처리하면 얼마로 줄어들게요? 네, 바로 17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였어요. 최근에는 맵 리듀스의 패러다임을 추월한 프레임워크도 나왔다고 하네요. 바로 아파치 스파크라는 건데요. 맵 리듀스보다 100배 더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개발자 친화적인 API를 제공해서 개발자들에게 편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컴퓨터와 전혀 친하지 않은데 컴퓨터 기술 관련 지문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지끈했는데요. 저에게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이해가 쉽도록 노력을 했으니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EBS를 연구해서 유익한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